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며느리 박소연은 남편의 거짓과 숨겨진 빚을 발견합니다. 생신상 준비를 강요받던 그 순간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감시와 의심,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소연이 내린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벽 5시. 박소연은 눈을 떴다. 또다시 악몽 때문이었다. 결혼 2년 동안 반복되는 악몽. 그것이 지금 소연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 시계를 봤다. 규민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평소처럼, 언제나처럼 아무 신경 쓰지 않는 듯이. 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결혼이 이렇게 변했을까? 결혼식 때 규민의 눈빛은 따뜻했었다. 그 눈빛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거실에서 소연은 신문을 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할 게 많았다. 오늘은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가 있기로 되어 있었다. 생신상에 대해서. 일주일 뒤면 시어머니의 환갑이었다. 규민이 거실로 내려왔다. 양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다. 침대에서 떨어지기 싫다는 표정이었다. 소연은 커피를 내렸다. 규민, 어머니 생신상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로 잡으면 될까?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것이 있었다. 남편에게 절대 강하게 요구하지 말 것. 절대 직설적으로 묻지 말 것. 마치 조종하듯이 조심스럽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 규민은 신문을 펼친 채 대답했다. 그 태도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좀 알아서 해. 집안 며느리가 해야지. 그 말. 소연은 그 말을 수백 번 들었다. 아니, 1000번은 넘게 들었다. 결혼 2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 너무나 많았다. 상 차리는 것, 집 정리하는 것, 빨래하는 것, 요리하는 것, 심지어 남편의 옷까지 개기. 모든 것이 며느리의 일이었다. 하지만 돈은 남편의 일이었다. 예산은 남편이 줘야 하는 것이었다. 그게 이상하지 않은가. 일은 며느리, 돈은 남편. 그 괴리 속에서 소연은 항상 중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규민, 생신상이면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해? 80만 원? 100만 원? 소연이 다시 물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규민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그냥 적당히 해. 엄마가 좋아할 정도로. 그 말도 수백 번, 아니 1000번은 넘게 들었던 말이었다. 적당히. 그 단어가 소연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규민은 알까. 모호한 그 말 속에서 소연은 항상 혼자였다. 남편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이 없었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도 고생하지 말고라는 말뿐이었다. 그 사이에서 소연은 항상 중심을 잃었다. 항상 실패했다. 항상 부족했다. 규민, 진심으로 얘기해 줄래? 진짜 얼마면 괜찮아? 소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규민이 신문을 낮추고 소연을 봤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다. 소연 뭐해?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니까. 너도 알겠지. 어머니가 명예를 중시하신다는 걸. 그래서 어머니 생신상도 좀 봐줄 거 있으면 봐주고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야. 이건 뭐 하는 소리인가? 명예를 중시한다니. 그럼 자신이 지난 2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인가? 소연은 규민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오후 3시, 소연은 신용카드를 집어들었다. 가계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카드는 한도가 50만 원이었다. 아르바이트비로 겨우 번 돈을 저금해서 만든 카드였다. 규민의 카드를 확인해보자. 아, 이건 공동 계좌 카드였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충분해야 할 생활비. 그런데 한도가
이상했다. 한도가 이상하게 낮아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도마저도 이미 절반 이상 썼다고 떴다. 규민, 카드 한도가 왜 이렇게 낮아? 소연이 물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규민의 신문이 철렁 내려갔다. 그의 눈이 소연을 정조준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 소연은 그것을 느꼈다. 수년간 연애한 남자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자의 직관. 뭔가 있다. 뭔가 크고 검은 것이 저 남자 뒤에 숨어 있다. 그건 직장에서 그렇게 설정한 거야. 규민이 대답했다. 직장에서? 왜? 그냥. 경제 관리를 위해서. 그 대답은 거짓이었다. 소연은 확신했다. 규민의 목소리가 떨렸으니까. 규민이 신문을 다시 펼쳤으니까. 신문 너머에서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떨리고 있는 것처럼. 그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의 어두운 텍스처를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의 거짓말을 곱씹었다. 무엇이 거짓일까? 왜 거짓을 말해야 할까?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다. 이 생신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뭔가 더 크고 더 어두운 것이 숨어 있다는 것. 그것이 남편의 눈빛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새벽 3시. 규민이 침실로 들어왔다.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소연은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규민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숨은 향했다. 어디를 다녀온 걸까? 누구를 만나고 온 걸까? 규민이 침대에 누운 지 30분 뒤 핸드폰 진동음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 규민이 급히 핸드폰을 집었다. 화면을 본 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을 소연은 놓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람처럼 굳은 표정.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새벽이 밝았다. 오전 6시. 규민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평소보다 훨씬 빨랐다. 일반적으로 규민은 아침 9시쯤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나갔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다. 뭔가 다급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소연은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최근 규민이 지난 일주일간 한 일들을 정리해보자. 갑자기 늘어난 외출. 어제도 밤을 새웠다. 그 전날도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늘어난 야근 통보. 일주일에 3번은 야근이라고 했다. 아, 그리고 증가한 휴대폰 사용 빈도. 요즘 규민은 화장실에도 핸드폰을 들고 간다. 그리고 그 카드 한도. 그 낮은 한도. 뭔가 맞지 않는 조각들이 있었다. 소연은 그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빠진 조각이 있었다. 규민이 직장에 나간 후 3시간이 지났다. 소연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직접 찾아보겠다고. 아내로서의 신뢰는 이미 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뿐이었다. 규민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규민만의 공간이었다. 거실도 아니고 침실도 아니고 오직 규민만이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소연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뭔가 알아야 했다. 아내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필요해서. 책장을 펼쳤다. 책들 사이에 뭔가 있을까. 하지만 책장은 깨끗했다. 모두 책뿐이었다. 책상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신용카드 청구서, 통신료 영수증, 보험료 고지서. 모두 평범한 서류들이었다. 소연은 계속 찾았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찾았다. 노란 봉투.
크기는 작지만 무게는 무거워 보였다. 그 안에는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현금 인출 영수증들. 1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계속되는 거액의 현금 인출. 소연의 손이 떨렸다. 날짜를 확인했다.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2천만 원. 그 옆에는 적힌 메모가 있었다. 손글씨로. 다음 달까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서명. 그건 규민의 서명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서명이었다. 마치 빌리는 사람이 써야 할 서명처럼. 소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 봉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2천만 원. 남편이 어딘가로부터 빌린 2천만 원. 그리고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한다는 압박.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왜 카드 한도가 낮아졌는지. 왜 생신상 예산이 없다고 했는지. 왜 규민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지. 왜 밤을 새우는지. 왜 항상 불안해 보이는지.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박문숙. 7살 때부터 자신을 사랑해준 그 여자였다. 소연아, 생신상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 고생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줄래? 소연의 목이 메었다. 그 말을 받아주고 싶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다. 남편은 우리 집 체면이 있다며 생신상을 거창하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 괴리는 뭘까? 왜 남편과 어머니의 말이 다를까? 뭔가 계획된 것은 아닐까? 네, 어머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연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규민이 들어왔을 때 소연은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숨기지 않고. 마치 법정에서 증거물을 제시하는 검사처럼. 규민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연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봤을 때 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모든 색이 규민의 얼굴에서 빠져나갔다. 소연은 그것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건 뭐 하는 거야? 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내가 물어야지. 이게 뭐야? 2천만 원을 어디에 빌렸어? 누구한테? 소연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들렸다. 분노하는 것보다 침착한 것이 더 위협적이었다. 그건 내 개인 일이야. 규민이 시도했다. 마지막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시도. 개인 일?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소연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2년간의 답답함, 외로움, 불신 모두가. 넌 내게 생신상을 거창하게 준비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동시에 돈이 없다고 했어. 카드 한도도 낮춰놓았고. 그 와중에 넌 2천만 원을 몰래 빌렸어. 그리고 이제 와서 개인 일이라고. 소연, 이건 내가 알 필요 없는 거야. 규민의 목소리도 커졌다. 마치 강압적인 아버지처럼. 알 필요 없다고. 난 내 아내야. 남편이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아내가 모를 수 있어? 규민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언제부터 앉았는지 소연은 몰랐다. 얼굴이 벌겋게 올라왔다. 넌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생신상은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들었어? 어머니는 오히려 너무 거창하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순간 규민의 얼굴에 혼란이 떠올랐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처럼. 어머니가. 그럴 리가. 규민은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다. 혹은 누군가와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해결한다고? 뭘 해결하는데? 규민은 소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 물건을 집어들었다. 핸드폰이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화면이 부서졌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유리. 그것이 이 결혼의 소리 같았다. 깨지는 소리. 규민. 소연이 외쳤다. 그냥 남겨놔. 내가 다 해결할 거다. 규민은 방을 나갔다. 침실을 나갔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갔다. 소연은 부서진 핸드폰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최종 결심을 했다. 이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짓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이 결혼도 끝낼 것을. 생신까지는 이제 정확히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규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새 어디론가 다녀왔을 것이었다. 아,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소연은 거실에서 밤을 샜다. 침대에 누울 수 없었다. 규민이 거짓을 말했다는 생각,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더 깊은 뭔가가 이 가족을 침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거실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소연은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안에 자신의 미래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도록. 새벽 6시 규민이 들어왔다. 깜빡 밤샜던 것처럼 보였다. 수염이 자라났고 옷이 구겨졌고 눈이 충혈되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던 사람처럼. 소연은 일어났다. 그리고 규민을 마주했다. 어디 있었어? 그건 너한테 상관없어. 규민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상관없다고. 우리 남편이 밤새 집을 나갔는데 아내가 상관이 없다고. 내일이야. 규민의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소연은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남자가 맞나 생각했다. 결혼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그 남자가 어디 갔을까? 아,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걸까? 규민, 내가 뭔가 빌렸다고 생각해. 거액을 빌렸어. 그리고 다음 달까지 갚아야 해. 그게 맞지? 규민은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눈빛으로. 너는 무슨 권리로 나한테 묻는 거야? 무슨 권리? 이건 우리 가족의 빚이잖아. 우리 집의 문제야. 가족? 넌 뭘 알아? 넌 그냥 밥만 챙기고 집만 지킬 자리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면서 규민은 손을 들었다. 소연은 움찔했다. 규민의 손이 소연의 뺨을 향해 움직였다. 끝내 닿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손을 올렸다 내린 그 순간에 소연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이 남자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혼자. 나가. 소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섭게 들렸다. 뭐라고?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규민은 나갔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문을 심하게 닫지도 않고, 조용히 나갔다.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그 순간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박문숙. 화면에 그 이름만 봐도 눈물이 나왔다. 소연아, 너 어딨어? 난 일찍 가겠다. 생신상 봐야지. 생신날 아침 8시. 벌써 연락하는 건 이상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사라져야 할까? 아,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어머니,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되세요? 소연이 말했다. 뭐야? 뭔 일이 있어? 그걸 직접 뵙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소연은 약속을 잡았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생신날 오전 백화점 카페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마치 법정 같은 장소에서, 아침 8시 30분. 소연은 규민을 미행하기로 했다. 생신 전날 오후. 규민이 나간 후 소연은 몰래 따라갔다. 이건 처음이었다. 자신의 남편을 미행하는 일. 그 행동이 갖는 의미도 알았다. 이제 이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 아내로서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뜻. 서툰 미행이었다. 하지만 규민은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았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급해 보였다. 규민이 들어간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강남역 근처였다. 외관은 낡았지만 건물 안은 여러 사무실로 나뉘어 있었다. 규민이 올라간 곳은 2층. 작은 사무실이었다. 간판을 읽었다. 한솔 자금 상담소. 뭔가 수상했다. 매우. 소연은 건물 옆에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 20분 뒤 규민이 내려왔다. 얼굴은 더 창백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은 듯이. 그 다음 날 오후 소연은 다시 그 건물 앞에 섰다. 그리고 건물 옆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보았다. 규민이 앉아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예쁜 여자였다. 오히려 너무 친근하게 웃고 있는 여자.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치 연인처럼. 창문을 통해 목소리가 들렸다. 규민 씨, 이번에도 갚을 생각 없으면. 그쪽 부인은 알까요? 당신이 진 빚.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위협적인 톤이었다. 협박하는 목소리였다. 제발. 이번만 좀 더 시간 줘. 규민의 목소리가 애절했다. 마치 거짓처럼. 마치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규민 씨, 우리 대학 때부터 알았잖아. 난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근데 이건 사업이야. 돈이 안 들어오면. 알아. 알아. 다음 달 초에 꼭 갚을게. 정말요? 진심으로 묻는데. 그쪽 부인도 모를 정도면 엄청난 빚이겠네. 왜 안 알려줬어? 규민의 목이 메었다. 소연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집에선 절대 모르게 해줘. 특히 소연이는. 소연이 심장이 철렁 내렸다.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은 대학 시절 사귀던 여자에게 빌린 돈을 숨기고 있었다. 그 때문에 생신상은 여유가 없었다. 그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규민의 그 약점을 알고 이용하고 협박하고 있었다. 소연은 화풀이 아니라 냉정함으로 차올랐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였다. 남편이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로부터 거액의 빚을 지었다는 사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을 아내에게 떠넘기려고 했다는 사실. 모두가 명백한 사실들이었다. 소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 기능을 켜서 현장을 촬영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규민과 여자의 모습. 그리고 대화의 일부. 증거였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다. 이 사무실의 주소를 기록했다. 여자의 모습을 기록했다. 규민의 목소리로 들었던 모든 말들을 기록했다. 다음은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이혼 변호사.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변호사. 생신날 아침 9시. 소연은 백화점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카페는 자신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 결혼 전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하던 곳. 그때 시어머니는 소연을 딸처럼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 지금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 되었다. 시어머니 박문숙이 들어왔다. 60살. 하지만 여전히 곧게 선 자세. 여전히 따뜻한 표정. 아, 그 표정이 소연을 더 아프게 했다. 그 표정 때문에 소연은 지난 2년간 참아낼 수 있었으니까. 소연아, 뭐 하는 거야? 생신상은?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의아해 보였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한 듯이. 어머니,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뭐야?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뭔가 자신의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나. 규민이가 어머니 생신상을 크게 준비하려고 했어요. 체면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거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소연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욕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치 고민하는 듯 했다. 아니, 뭔가 감추고 있다가 들통날까봐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소연에게 모든 걸 알려주었다. 소연아, 내가 알려야 할 게 있는데. 뭐예요?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규민이가 내 아들이 아니거든. 소연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아, 그 말은 뭐 하는 소리인가? 지난 2년간 함께 산 그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니? 뭐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규민이는 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그리고 현재 남편. 내 시아버지는 규민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소연이 말없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그 아이는 늘 불안해했어. 자신이 진짜 우리 가족인가 하는 불안감.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 돈으로, 체면으로 무엇이든. 그래서 생신상을. 그래. 그 아이가 내게 과하게 베풀려고 해. 마치 자신이 정당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자신이 우리 가족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 소연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규민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그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빌린 돈도, 거짓말도 모든 것이. 남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빚까지 진 걸까? 그 불안감이 얼마나 깊었던 걸까? 그런데 소연이 물었다. 그 불안감이 저한테 빌린 돈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하는 표정으로. 빌린 돈. 소연은 모든 것을 말했다. 봉투의 영수증들. 2천만 원의 현금 인출. 그리고 그 여자의 사무실. 규민의 목소리로 들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창문 너머에서 촬영한 사진들까지.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하지만 소연의 말이 진실임을 알수록 그 거부는 무너졌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시어머니의 목이 메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규민이가 불안한 아이라는 거. 하지만 그것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을 감추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걸 정당화하지 않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단지 담담했다. 깨달음과 슬픔 속에서의 담담함.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 생신날 오후 2시. 박소연은 규민을 부르게 했다. 시어머니와 소연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규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폭로되려 하는 것을 알아챈 듯이. 진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의 소환.
그것은 너무 길었던 불안의 결말이었을지도. 뭐 하는 건데? 생신상은? 규민이 물었다. 생신상은 못 차리겠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신 오늘은 진실을 정리하는 날로 할래요. 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창백함은 죄책감의 색이었다. 생신상 대신에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이 대학 시절 누군가로부터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거.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지난 일주일간 어디를 다녔는지. 당신이 왜 밤을 새웠는지. 당신이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 알아요. 소연이 말했다. 그리고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촬영한 규민과 여자의 모습. 규민은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갑자기 드러난 바깥 세상을 마주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이. 시어머니의 목이 메었다. 이렇게까지 나한테 거짓을 한다니. 규민이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이 처절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너무. 하지만 소연은 규민을 보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리하고 갈 거예요. 소연아. 어머니는 그 아이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와 2년을 살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 소연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들고 나왔다. 이혼 서류였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서류였다. 당신의 서명이 필요해요. 소연이 규민에게 말했다. 규민은 펜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은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잃고 있는 것을 느껴서일까? 하지만 결국 그는 서명했다. 모든 것을 잃으면서. 시어머니는 소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말. 내가 미처 몰라서. 어머니 생신은 축하해요. 앞으로는 저 없이 더 편하실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단지 담담했다. 모든 감정을 추스른 후의 담담함이었다. 마치 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상처를 바라보는 것처럼 냉정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소연은 짐을 챙겼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자신의 통장. 최소한의 것들 뿐. 돌아볼 것도 없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이 아니었으니까. 다만 자신을 지원해야 할 장소였을 뿐. 현관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소연은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비어있던 생신상 대신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앞으로만 나아가면 된다. 저 혼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